행성계에서 날아온 눈덩이를 상상해 보세요. 이 눈덩이는 우리의 우주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어떤 혜성보다 더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여행자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으려면 구독해 주세요. 광대하고 어두운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의 태양계는 빛과 온기가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규칙을 이해합니다. 또한 태양계에 사는 천체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소행성, 그리고 혜성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때때로 아주 먼 곳에서 방문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방문자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지의 별에서 온 여행자는 우리 우주를 찬란하게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마이 아틀라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별에서 온 우리의 미스터리한 손님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사마이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이 이상한 천체는 성간 혜성입니다. 그 이름은 이 혜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성간이라는 것은 별들 사이의 공간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혜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태양 주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혜성은 우리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이 혜성의 여정은 길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공허를 여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미 화성 궤도를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태양을 향해 돌진하며 매 초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혜성에게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태양의 힘이 진정으로 혜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어둠에서 여행하는 어떤 천체에게도 이 시기는 여정 중 가장 격렬한 단계입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 중심에 있는 거대한 요광로와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열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강력한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혜성처럼 깨지기 쉬운 얼음과 먼지 덩어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열기는 혜성을 폭발적인 활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력은 혜성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미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혜성은 이미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혜성에 대한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혜성의 행동은 전 세계 과학자들을 멈춰서서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이 혜성은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활동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혜성은 엄청난 양의 불을 우주로 내뿜고 있습니다. 이것은 혜성에게는 정상적인 활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혜성은 종종 더러운 눈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혜성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뜻해지면 얼음이 기체로 변합니다. 하지만 사마이 아틀라스는 태양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온기가 약한 아주 추운 우주 공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대부분 혜성들은 그 거리에서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비활동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혜성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쇼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다르다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혜성 주위의 기체 구름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름은 코마라고 불립니다. 코마는 혜성이 가열될 때 고체 중심 주위에 형성되는 대기와 같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코마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산음료를 거품이 나게 하는 바로 그 기체입니다. 이 혜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대부분 혜성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산화탄소와 초계 활동이 결합된 이 이상한 조합은 매우 강력한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독특한 행동은 혜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오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혜성은 다른 화학적 구성을 가질 것입니다. 다른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깨어날 것입니다. 그 기체 구름은 다른 화학 물질의 혼합을 가질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방문한 적 없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혜성은 다른 항성계의 조각이 우리 문 앞까지 배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에 있어 놀라운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주의 한 조각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혜성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와 우주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혜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혜성이 태양에 더 가까워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합니다. 태양의 강렬한 열기와 복사열은 이 이상한 방문자에게 궁극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혜성이 더욱 활발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압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지 아니면 신비로운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낼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우리 태양계 중심부로의 여정은 하늘의 아름다운 광경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조사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우주 미스터리입니다. 다른 별에서 온 이 메신저가 태양과의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단서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조각 하나하나가 이 혜성뿐만 아니라 혜성이 온 더 넓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얼음 방문자가 밝혀낼 사실은 태양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천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 조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혜성의 속도, 경로, 그리고 화학적 특징 모두가 그렇습니다. 각각의 관측은 우리가 이전에 읽어본 적 없는 책의 한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른 우주 환경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혜성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이 책을 가능한 한 빨리 읽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배우려는 압박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드문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런 방문자가 언제 도착할지 알지 못합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천문학계는 이 노력의 단결에 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부는 셋째합니다. 이 혜성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임캡슐입니다. 우리가 꿈만 꿀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서 온 타임캡슐입니다. 혜성은 얼음 심장 속에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혜성이 태양을 향해 날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몇 가지 답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위험합니다. 태양의 힘은 강력하고 가혹합니다. 혜성의 이상한 성질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촉즉발의 우주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미지의 고향에서 온 작고 얼어붙은 여행자입니다. 혜성의 구성 성분은 탄생지로 직접 연결됩니다. 혜성의 얼음 속에 갇힌 화학 물질들은 수십억 년 전 혜성이 형성될 때 존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별 주위의 환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혜성이 시사하듯이 그 항성계는 탄소가 풍부했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행성들이 형성될 때 우리 태양계보다 더 추웠는지도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보물입니다. 은하계가 준 선물입니다. 혜성이 방출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경이로웠습니다. 초당 40kg에 달하는 이 방출량은 작은 누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폭포와 같았습니다. 커다란 자동차 한 대가 1분마다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고 있던 규모였고 우주의 차가운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이 활동은 천문학자들에게 첫 번째 주요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이 천체가 지역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태양의 열기가 훨씬 더 강해져야 합니다. 물얼음이 마침내 기체로 변할 수 있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선인 얼음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그 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리학의 규칙이 다르게 작동하는 곳에서 왔거나 적어도 혜성 형성의 구성 요소들이 이국적이었던 곳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활동은 우리 태양계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어릴 때 특정한 온도와 화학적 기울기를 가졌습니다. 혜성들은 더 차가운 외부 지역에서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특정한 화학적 균형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인식하게 된 균형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그 정상의 정의를 뒤엎습니다. 높은 이산화탄소 함량은 혜성이 극도로 추운 곳에서 태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물이 쉽게 얼듯이 이산화탄소도 고체 얼음으로 얼어붙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혜성이 모항성의 행성계 원반의 아주 바깥쪽에서 형성되었거나 어쩌면 우리 태양보다 훨씬 차가운 별 주위에서 형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혜성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단서는 혜성의 고향에 대한 단서입니다.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지점을 향해 돌진할수록 기대감은 커집니다. 이것은 우주적 규모의 과학 실험입니다. 우리는 열원인 태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는 미지의 물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반응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연구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태양계 혜성들의 데이터와 비교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계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혜성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하수 자체만큼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항성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세계의 조각들이 어떻게 다른 세계를 방문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말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은하의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본질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격하게 되어 행운입니다. 하지만 이 얼음 방문자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른 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너머의 우주에 대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혜성의 기원과 여정에 대한 질문은 매혹적입니다. 이러한 천체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답은 어린 항성계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중력의 춤에 있습니다. 행성들이 형성될 때 그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때때로 거대한 행성은 새로운 궤도로 이동하여 중력 세총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혜성과 같은 작은 천체들을 붙잡아 놀라운 속도로 성간 공간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이 아틀라스에게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혜성은 아마도 자신의 태양계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별 주위를 조용히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대한 행성과 근접 조우를 하게 되었고 혜성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혜성은 고향에서 쫓겨나 은하계 전체를 무작위로 떠도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우연히도 우리 문 앞까지 오게 된 여정입니다. 이것은 사마이 아틀라스를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추방자로 만듭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린 세계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지나는 혜성의 여정은 긴 존재 속의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혜성에게는 어둠 속을 끊임없이 항해하는 짧고 불타는 듯한 일시정지일 뿐입니다. 혜성은 우리 태양을 지나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공허 속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혜성을 연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혜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혜성으로부터 수집되는 빛의 모든 광자는 귀중합니다. 모든 데이터 조각은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혜성이 일단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혜성이 제시하는 미스터리는 강렬합니다. 제공하는 과학적 가치는 귀중합니다. 그리고 혜성이 곧 선보일 쇼는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우주가 크고 이상하며 경이로운 고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곳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물체의 이야기는 과학적 발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물체를 찾아 하늘을 탐색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별에서 온 방문자들이 항상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찾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작고 어두우며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마치 거대하고 어두운 경기장에 밤에 던져진 검은 야구공 하나를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의 물체를 찾았다는 사실은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세 번째 성간 방문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탐구해 봅시다.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의 이야기는 2025년 7월의 어느 여름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로봇 망원경 네트워크는 바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들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밤하늘 전체를 반복해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과 다른 모든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소행성과 해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구에 너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 행성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밤의 시스템은 훨씬 더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별에서 온 유령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발견은 하늘의 극적인 선광이 아니었고 조용히 단지 컴퓨터 화면에 몇 개의 픽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개의 픽셀은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와이의 천문학자들이 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틀러스 조사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애틀러스는 소행성 지구 충돌 마지막 경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주된 임무는 위험한 소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틀러스는 그 임무를 너무 잘 수행하여 다른 온갖 흥미로운 것들도 찾아냅니다. 그 7월의 밤에 애틀러스 컴퓨터는 새로운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의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항상 새로운 물체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다음 몇 밤 동안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들은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양계에 속한 어떤 물체보다도 훨씬 더 빨랐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그 거리에서 그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 속도는 첫 번째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것이 국지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암시였습니다. 그것은 저 너머 먼 곳에서 온 여행자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암시는 곧 수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물체의 경로를 추적했을 때 그들은 궤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궤도의 형태는 물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물체의 기원과 목적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속한 물체는 원이나 타원처럼 닫힌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것들은 태양의 중력에 갇혀 영원히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물체는 달랐습니다. 그 경로는 과학자들이 쌍곡선 궤도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을 공중으로 던지면 중력이 다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닫힌 경로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을 너무 빨리 던져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공은 우주로 날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열린 경로, 즉 쌍곡선입니다. 이것은 물체가 우리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즉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혜성이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확인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라고 명명된 이 물체는 우리가 이제까지 발견한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방문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에 발견된 오umuam우아라고 불리는 이상한 시가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오umuam우아는 완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것은 혜성이나 소행성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태양계를 빠르게 통과했고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틈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자는 2019년에 발견된 두 번째 성간 객체 보리소프였습니다. 보리소프는 일반적인 혜성처럼 보이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꼬리와 코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별 시스템에서 온 혜성을 가까이에서 연구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방문자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는 이 매우 특별한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각 새로운 방문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두 개만으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이상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방문자가 있다면 우리는 패턴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간 여행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이해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견 후 모든 사용 가능한 망원경이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향해 여행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로는 태양 위에서 우리 태양계로 들어와 태양을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10월 초에 그것은 화성의 궤도 경로를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공식적으로 태양계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무렵 이미 화성 궤도를 돌고 있던 우주선이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럽의 엑소마스 추적 가스 궤도선은 방문자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었습니다. 찍힌 사진은 매우 먼 거리에서 찍힌 것이었기 때문에 혜성은 여전히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꼬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혜성이라면 이미 먼지와 가스꼬리가 뒤따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대신 엑소마스가 본 것은 밝고 압축된 가스 구름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가 약간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초기 징후였습니다. 그것의 이야기는 새로운 관측마다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기술과 끈기의 승리였습니다. 애틀러스 망원경은 거대하고 유명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비교적 작고 팀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스캔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때때로 인내심과 주의 깊은 관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단서를 보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잡기 위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의 발견은 그러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메신저로 밝혀진 희미한 빛의 작은 점이었습니다. 물체의 속도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명왕성 너머에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껍질인 오르트 구름에서 온 국지 해성도 매우 긴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속도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는 그 속도 제한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용어는 태양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추가 속도는 고향 별 시스템에서 방출될 때 남은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은 은하를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확인하고 재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성간 공간에서 온 물체였습니다. 물체의 명칭 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I는 그것이 이제까지 발견된 세 번째 성간 객체임을 의미합니다. 이름의 애틀러스 부분은 그것을 발견한 망원경 시스템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에서 흔한 전통입니다. 발견자는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발견물에 붙는 영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애틀러스 조사는 대신 별을 가로지르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다른 분야들이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겹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성 방어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 다른 태양계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전 두 방문자와의 비교는 중요합니다. 오umuam우아는 여전히 천문학자들을 괴롭히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것은 질소 빙산이었을까요? 부서진 외계 행성의 조각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간 객체 보리소프는 더 익숙했습니다. 그것의 화학적 구성은 우리 자신의 혜성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것은 혜성이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가 도착했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묘합니다. 그것은 오umuam우아처럼 이상한 암석도 아니고 보리소프처럼 평범한 혜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중간에 무엇인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죠. 이것이 더 많은 예시를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창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계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는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엑소마스 궤도선이 찍은 먼 곳의 사진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 꼬리가 없다는 것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스와 먼지를 뿜어내고 있었다면 꼬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곳은 먼지 입자가 매우 무겁거나 가스가 매우 균일하고 구형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혹은 너무 일러서 태양빛의 압력이 물질을 고전적인 꼬리 형태로 밀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에 대한 또 다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일물체를 볼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초기 발견은 단지 첫 번째 장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혜성이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가 더 강력한 도구로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드러날 세부 사항에 있었습니다. 혜성이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별에서 온 방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 손님을 훨씬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 무대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발견의 초기
흥분이 가라앉은 후 과학자들은 진정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한 방문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혜성의 진정한 본질은 그것이 내뿜는 빛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빛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들이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수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심층적인 화학 분석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처음에는 탄산이 넘치고 반짝임은 없는 혜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의 행동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혜성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지상과 우주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늘의 가장 강력한 눈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상의 거대 망원경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분광 심층 탐사라고 불리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분광학은 단순히 빛을 보는 것만으로 무엇인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모든 화학 원소와 분자는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빛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것들은 빛의 무지개색 안에 바코드처럼 독특한 패턴을 남깁니다.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에서 오는 빛을 포착하고 그것을 스펙트럼으로 펼쳐서 과학자들은 이 바코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혜성의 코마에 어떤 종류의 가스와 먼지가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거리 화학 실험과 같았습니다. 이 심층 탐사에서 얻은 첫 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결과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세 번째 성간 객체 애틀러스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부하된 우주 가습기 같았습니다. 측정은 정밀했습니다. 혜성은 매초 약 40kg의 물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매초 청소년 한 명의 무게에 해당하는 얼음이 기체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혜성의 코마가 왜 그렇게 밝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로 팽창하는 두껍고 조밀한 수증기 구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매우 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질문은 모두 타이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혜성이 태양으로부터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러한 엄청난 양의 물 방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관측 당시 3I 아틀라스 혜성은 약 2.9 천문 단위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문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혜성은 우리 행성보다 태양에서 거의 3배나 더 멀리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태양의 에너지가 매우 약합니다. 그곳은 매우 추운 곳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일반적인 혜성에게는 물얼음이 그렇게 많은 양으로 기체로 변하기에는 너무 추운 곳이었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를 너무 이른 과도한 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혜성들은 보통 두 천문 단위 안쪽으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이만큼의 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은 혜성 행동의 근본적인 규칙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혜성빛의 화학적 바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성분인 물과 이산화탄소 사이의 균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혜성에서는 물이 주요 성분입니다. 혜성의 얼음은 대부분 얼어붙은 물이며 소량의 얼어붙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화학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쿠키 속 초콜릿 칩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혜성이 가열되면 많은 수증기와 소량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I 아틀라스 혜성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 혜성의 이산화탄소와 물의 비율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부 측정에서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 혜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소량의 물을 포함한 이산화탄소 혜성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화학적 혼합물은 혜성에게 새로운 별명을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혜성을 우주의 소다 거품 혜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완벽합니다. 탄산음료 한 캔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품은 용해진 이산화탄소 가스에서 나옵니다. 캔을 열면 압력이 방출되고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3I 아틀라스 혜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듯합니다. 이 혜성의 활성은 물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얼음이 보통 혜성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대신 이 혜성은 엄청난 양의 얼어붙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질은 물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따라서 태양계의 차갑고 먼 곳에서도 태양의 희미한 온기만으로 이산화탄소가 거품을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거품 가스가 먼지와 물얼음을 밀어내어 혜성이 그렇게 일찍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다른 혜성들과 달리 3I 아틀라스 혜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의 목록에 있는 모든 것과 혜성을 구별짓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그 구성은 혜성의 탄생지로부터 온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혜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추운 곳에서 형성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이 탄생한 지역보다 훨씬 더 추운 곳에서 말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초기에는 온도 9배가 존재했습니다. 태양 근처는 뜨거웠고 바깥으로 갈수록 추워졌습니다. 물은 바깥쪽에서 얼음으로 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고체 이산화탄소를 얻으려면 아주 멀리 떨어진 극저온 지역에 있어야 했습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의 화학적 구성은 이 혜성의 고향 행성계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추웠음을 시사했습니다. 혹은 이 혜성이 행성계의 극단적인 외곽에서 태어나 우주로 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화학적 데이터 조각이 행성계의 다양성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러한 발견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적외선으로 보는 능력은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분자의 특징을 감지하는 데 완벽합니다. 이 망원경은 그들의 온도와 향을 놀라운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웹이 없었다면 우리는 혜성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웹의 능력과 지상 망원경들의 작업이 결합되어 진정으로 외계적인 이 물체의 상세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과학은 최선을 다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도구와 팀들이 함께 모여 공통의 퍼즐을 풀었습니다. 이 뒤바뀐 비율이 주는 함의는 심오합니다. 이는 혜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델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보는 것을 기반으로 그러한 모델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곳의 혜성들이 아마도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합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은 이러한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혜성은 다른 별 시스템에서는 흔하지만 우리 태양계에서는 드문 이산화탄소 혜성이라는 종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치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던 숲에서 새로운 종류의 나무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른 활성과 기묘한 화학적 구성은 3I 아틀라스 혜성을 지금까지 연구된 혜성 중 가장 흥미로운 혜성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혜성은 단지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이 혜성은 우주화학에 대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뒷마당이 전체 우주를 대표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우주는 다양성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별들 주변에서 행성과 혜성이 형성되는 방식은 이곳에서 형성된 방식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이 그 증거였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거품이 많고 과활동적인 눈덩이가 혜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 혜성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상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무엇이 혜성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3I 아틀라스 혜성의 퍼즐은 계속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혜성이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혜성이 이상하게 활동적이며 기묘한 화학적 혼합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혜성은 모든 일반적인 혜성 규칙을 깨뜨리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빨리, 그렇게 활발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를 혜성과학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혜성의 신비로운 기원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혜성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묘함 뒤에 숨겨진 물리학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혜성에 대한 추가 연구는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평광 관측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는 혜성 포마의 먼지 입자에 빛이 어떻게 산란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편광 선글라스가 눈부심을 줄이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에서 오는 빛의 편광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먼지 자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혜성이 내뿜는 미세한 먼지 알갱이의 크기, 모양, 그리고 질감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I 아틀라스 혜성은 일반적이지 않기를 거부했습니다. 형광 관측은 이 혜성의 먼지가 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이 우리 태양계에 어떤 알려진 혜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묘한 신호는 몇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지 알갱이가 연기처럼 매우 미세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매우 복잡하고 솜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먼지가 우리 은하에서 흔하지 않은 광물로 이루어진 그저 기묘한 화학 물질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측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한 과학자 팀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외계 행성 탐사 위성이라는 우주망원경의 오래된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테스는 외계 행성 탐사 위성의 약자입니다. 주요 임무는 다른 별들 주변의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이 망원경은 한 번에 몇 주 동안 하늘의 넓은 영역을 촬영합니다. 과학자들은 테스가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훨씬 전에 3I 아틀라스 혜성을 우연히 촬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록 보관소를 살펴본 후 혜성을 찾아냈습니다. 테스는 혜성이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혜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데이터는 충격적인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은 이미 태양으로부터 6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는 약 5억 6천만 마일 떨어진 거리입니다. 목성의 궤도를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이해하려면 그 거리에서 일반적인 혜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6천문 단위 거리에서 태양은 단지 멀리 떨어진 밝은 별에 불과합니다. 태양의 온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합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혜성들은 동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비활동적이고 어둡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주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혜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혜성 중 극히 일부만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성간 방문자가 이처럼 멀리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예외였습니다. 이 혜성은 자체적인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른 활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는 3I 아틀라스 혜성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혜성이 이렇게 일찍 활성화되려면 매우 낮은 온도에서 기체로 변하는 물질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혜성이 이러한 물질 중 하나인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천문 단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내부에 훨씬 더 민감한 화학 물질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태양빛으로도 기체로 변할 수 있는 얼어붙은 일산화탄소나 질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초위발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의 존재는 3I 아틀라스 혜성이 우리 태양계의 혜성 탄생지보다 훨씬 더 추운 곳에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학적으로도 더욱 특이한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 혜성은 깊고 깊은 극저온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묘한 먼지, 6천문 단위에서의 활성,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구성 등 이 모든 단서들은 하나의 흥미로운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 혜성은 완전히 다른 항성계를 가리킵니다. 혜성을 만드는 고유한 규칙과 특별한 방법을 가진 항성계 말입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이 탄생한 곳은 우리 태양계 혜성들의 탄생지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화학 물질의 혼합을 가졌습니다. 다른 온도를 가졌습니다. 물질들이 모여 여름 몸체를 형성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흥미로우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은하의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존 모델들을 모두 시험하기에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혜성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에서 본 수천 개의 혜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3I 아틀라스 혜성이 나타나 우리의 그림이 불완전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저 밖에 있습니다. 이른 활성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이국적인 기원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혜성이 기묘한 화학적 혼합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혜성이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과 물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본성에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차이와 같습니다. 둘 다 자동차일 수 있지만 엔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은 다른 종류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엔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천문학계에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3i 아틀라스 혜성을 연구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이상한 물체를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의 행성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성들은 그 과정의 잔해입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남은 여분의 벽돌과 나무와 같습니다. 잔해를 연구함으로써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집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은 건축자들이 매우 다른 재료를 사용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혜성이 완전히 새로운 연구 영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간 혜성을 연구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탐사선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별들을 가로질러 여행하며 다른 세계로부터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탐사선 말입니다. 그리고 3i 아틀라스 혜성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은하는 매우 다양한 장소입니다. 테스 데이터 검색은 기발한 탐정 작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과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보유하는 것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새로운 관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성 사냥 망원경인 테스가 성간 혜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천문학의 모든 분야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데이터는 소중하며 언제 그것이 완전히 다른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특이한 먼지의 특성은 또한 다른 형성 환경을 암시합니다. 먼지 알갱이는 어린 별 주위를 둘러싼 가스와 먼지 원반에서 형성됩니다. 그 형성 방식은 원반의 온도, 압력, 그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3i 아틀라스에서 나온 먼지의 독특한 흔적은 지질학적 지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행성 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곳에서는 행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곳의 것들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마도 혜성이 온 별은 다른 화학적 구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는 원반의 역학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혜성입니다. 이 혜성은 얼음 핵에서부터 우주로 방출하는 미세한 먼지 알갱이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입니다. 혜성의 모든 부분은 외계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3i 아틀라스의 존재는 우리가 더 개방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전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블랙스완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사건은 완전한 놀라움이며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성간 물체를 발견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가정하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계가 다른 모든 태양계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광범위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단순히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더 이상하다는 겸손한 일깨움입니다. 3i 아틀라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퍼즐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무엇이 아틀라스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혜성의 가스 같은 비밀을 밝히는 것은 이론을 고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론들은 혜성의 초기 활동과 이상한 화학적 혼합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이론들은 물리학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분명히 이곳 출신이 아닌 혜성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탐색은 과학자들이 혜성 자체의 핵심부를 탐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봅시다. 보통 혜성의 물흐름은 많은 양의 가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혜성이 태양의 새 천문 단위보다 더 가까워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잘 이해된 과정입니다. 얼음 속에서 물 분자를 함께 묶는 결합을 끊으려면 특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햇빛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일찍 활동을 시작하여 우리의 깔끔하고 정돈된 이론에 훨씬 더 멀리서부터 문제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성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과학자들 사이의 최고 이론은 이렇습니다. 즉, 혜성 표면 바로 아래에 많은 양의 초위발성 화학 물질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휘발성은 어떤 물질이 얼마나 쉽게 가스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물은 휘발성이지만 초휘발성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이산화탄소 또는 더 나아가 얼어붙은 일산화탄소와 질소 같은 것들은 초휘발성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심지어 심우주에서 발견되는 미미한 온기만으로도 폭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들은 흔들린 콜라캔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사마이 아틀라스가 이러한 초위발성 얼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혜성이 성간 공간의 추위를 통과하며 여행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혜성은 완전히 얼어붙어 비활성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혜성이 우리 태양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희미한 온기가 혜성 표면을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은 혜성의 얼음 몸체 속으로 몇 인치 혹은 몇 피트 아래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열이 얼어붙은 일산화탄소나 질소 주머니에 도달한다면 그 얼음은 즉시 가스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혜성 표면 지각 아래에 갇힌 고압가스의 분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압력은 계속해서 축적되어 결국 지각이 더 이상 가스를 가둘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 탈출하는 가스들의 압력은 혜성의 외부 지각을 균열시켰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의 얕은 부분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분출구 또는 균열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 균열을 통해 갇힌 가스가 우주로 뿜어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하는 것은 초위발성 가스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가스 분출은 샌드블라스터처럼 작용했을 것입니다. 혜성은 주변의 얼음과 먼지 조각들을 찢어내어 우주 밖으로 내던졌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훨씬 더 많은 가스, 그리고 결국 물까지도 예상보다 훨씬 일찍 탈출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초위발성 화학 물질들은 단순히 가스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체 과정을 시작시키는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아래에 더 안정적인 물얼음을 노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이론은 초기 활동과 이상한 화학적 조성을 모두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초기 활동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가스로 변할 수 있는 초위발성 화학 물질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는 높은 양의 이산화탄소는 혜성이 그 물질로 자연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실에 부합하는 간단하고 우아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른 가능성은 혜성의 단단한 핵이 부서지기 쉬운 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혜성의 핵은 얼음 조각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느슨하게 뭉쳐진 자갈과 눈더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혜성들은 다른 혜성들보다 더 단단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핵이 극도로 다공성이거나 균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공성은 스펀지처럼 내부에 많은 작은 구멍과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열된 핵은 내부 깊숙이 이어진 큰 균열들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핵이 매우 다공성이거나 깊은 균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초기 활동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다공성 구조는 햇빛이 혜성 내부로 더 깊이 침투하여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가열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통의 밀집된 혜성에서는 햇빛이 가장 바깥층만 가열합니다. 그러나 다공성 혜성에서는 빛이 더 깊이 침투하여 훨씬 더 많은 양의 얼음을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혜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얼음, 심지어 물얼음까지도 더 효율적으로 가스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녹이는 것과 부서진 얼음 더미를 녹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부서진 얼음은 열이 모든 작은 조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녹습니다. 다공성 핵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동시에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초위발성 화학 물질이 풍부하고 매우 다공성이며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혜성을 진정으로 과잉 활동적인 혜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공성 구조는 태양의 희미한 열이 깊숙이 침투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열은 초위발성 얼음을 활성화시켜 강력한 가스 분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핵의 약한 구조를 더욱 부서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활동의 피드백 루프가 될 것입니다. 열은 가스 방출을 유발합니다. 이는 해성을 부수고 더 많은 얼음을 열에 노출시키며 더 많은 가스 방출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까지 관찰된 놀라운 수준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들을 밝히는 것은 사마이 아틀라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일산화탄소와 같은 초위발성 물질이 풍부한 해성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운 곳 중 한 곳에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심지어 그러한 가스들도 고체로 얼어붙어 새로운 세계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우 다공성 구조를 가진 해성은 해성이 형성된 속도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매우 부드럽게 뭉쳐져 얼음 알갱이들 사이에 많은 빈 공간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물리적 특성은 단서입니다. 그것의 고향 시스템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론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행동할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이 모델들을 사마이 아틀라스의 실제 관측 결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성이 갑자기 거대한 활동 분출을 보인다고 해봅시다. 이는 지각을 뚫고 터져나오는 초위발성 가스 주머니의 아이디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동이 늘고 꾸준하게 증가한다면 그것은 다공성 핵이 가열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해성의 행동은 이 이론들의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해성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 가스 같은 비밀을 마침내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것입니다. 무엇이 아틀라스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관측을 통해 천천히 풀리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얼음 핵 안에 잠겨 있습니다. 이 핵은 우리 태양에서 광년 떨어진 상상할 수 없는 주위의 영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이론이 옳다고 밝혀지든 모든 이론은 우리를 같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성을 가리킵니다. 해성의 이상함은 단순히 표면적인 기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성 자체의 형성에서 비롯된 심오한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천문학자가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이 해성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해성은 다른 항성계에서 온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해성의 진정한 고향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중심 아이디어를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해성의 이상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다른 태양계 해성들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하고 귀중한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천 개의 해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태양계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가족의 해성을 이렇게 잘 살펴본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가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방문자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단지 우리 지역의 관습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마이 아틀라스의 화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해성의 구성은 우리 태양 주변에서 보던 것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다른 더 미묘한 차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성먼지 속 광물의 종류와 다른 이국적인 얼음의 비율에서 나타납니다. 각 화학 물질은 단서입니다. 함께 그것들은 매우 다른 탄생지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와 같습니다. 지구의 지질학자는 화강암 한 조각만 보아도 우리 행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화성에서 온 바위를 준다면 그들은 다른 광물과 다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바로 화성에서 온 그 바위입니다. 그것은 외계 지질학의 표본이지만 훨씬 더 멀리서 온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이산화탄소 우세 해성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여행자는 멀리 떨어진 원시 행성계 원반의 깊은 동결 교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은 어린 별 주위에 있는 거대한 회전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이곳에서 행성과 해성이 탄생합니다. 우리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이 원반들은 다른 온도 구역을 가집니다. 별에 가까운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진 따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극도로 추운 지역이 존재합니다. 해성이 이산화탄소와 어쩌면 다른 초기발성 얼음으로 그렇게 풍부하려면 반드시 가장 바깥쪽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온도가 충분히 낮아서 이러한 가스들이 고체 형태로 얼어붙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의 해성들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장소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대부분 해성은 우리 원시 행성계의 원반에서 형성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곳은 더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물이 올 만큼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얼만큼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들은 대부분 물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탄생지는 매우 다른 환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커피숍에 비해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이 형성 온도에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구성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이 생각은 해성의 궤적으로 강력히 뒷받침됩니다. 우리는 이 해성이 우리 태양계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해성의 성간 궤적은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성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태양계의 일원이 되기에는 잘못된 경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성을 매우 낯선 여권을 가진 우주 관광객에 비유할 수 있게 합니다. 여권은 그들의 출신지를 알려줍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경우 해성의 궤적이 해성 여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성의 화학적 구성이 다른 한 부분입니다. 둘 다 다른 항성계의 인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성간 물체가 매우 귀중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항성계로 직접 가서 그들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거리는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4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도 그곳에 도달하려면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항성계의 조각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마이 아틀라스입니다. 해성은 무료 샘플입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 우리의 문간까지 배달된 또 다른 세계의 한 조각입니다. 해성은 집을 떠나지 않고도 외계 과학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여권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심오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한때 궤도를 돌았던 별은 어떠했을까요? 그 별은 우리의 태양보다 컸을까요? 아니면 작았을까요? 더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더 차가웠을까요? 그 별에는 이 해성을 우주로 던져버린 거대한 행성들이 있었을까요? 그 별의 원시 행성 원반은 우리의 것보다 컸을까요? 아니면 작았을까요? 처음부터 같은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마이 아틀라스의 화학적 특성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해성은 수백만 년 전 우주 바다에 던져진 병 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읽을 수 있는 행운아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은하계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은하계는 단지 고립된 항성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하계는 물질이 교환되는 장소입니다. 물체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고향 항성계에서 튕겨져 나와 성간 공간을 여행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영원히 어둠 속을 여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금 그들 중 하나가 순전히 우연히 우리의 것과 같은 다른 항성계를 통과합니다. 이 방문자들은 은하계를 하나로 엮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같은 기본적인 별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놀랍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이 아틀라스를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해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표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항성 국가에서 온 대사입니다. 해성은 우리에게 말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리학과 화학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해성의 기이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해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성의 진정한 고향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춥고 어쩌면 더 기이한 고향입니다. 이 방문자는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해성은 항상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혜성의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3. 아이 아틀라스의 다른 점을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태양계의 특별한 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혜성은 비교 지점을 제공합니다. 혜성은 우리 혜성과 우리 행성의 형성에 이르게 한 특정 조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혜성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 방문자로부터 얻는 모든 데이터 조각은 우리 자신의 우주 고향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혜성은 어떤 단일 항성계보다 훨씬 큰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혜성은 은하계 전체에 걸쳐 세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퍼즐입니다. 3. 아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혜성의 가스뿐만 아니라 먼지 속에도 쓰여 있습니다. 혜성에서 날아오는 작고 단단한 입자들은 얼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먼지 알갱이들은 작은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곳의 화학적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먼지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혜성의 고향 항성계를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의 지문은 우리 태양계의 어떤 혜성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혜성의 먼지가 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특성은 편광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빛의 파동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고급 용어입니다. 햇빛은 일반적으로 비편광되어 있어서 그 파동은 모든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빛이 먼지 알갱이와 같은 표면에 부딪히면 편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동이 더 질서 정연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편광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빛이 반사된 표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의 편광은 우리 태양계 혜성에서 볼 수 있는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혜성의 먼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매우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편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혜성의 먼지 알갱이들이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혜성에서 오는 먼지는 종종 가위와 유기물로 이루어진 폭신한 작은 눈덩이와 같다고 묘사됩니다. 어쩌면 사마이 아틀라스의 먼지는 더 압축되어 있거나 다른 모양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먼지 알갱이들의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혜성의 먼지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작거나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먼지는 우리 태양계 주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위 자체의 화학적 구성이 외계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과학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먼지 알갱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고향 항성계의 화학적 자기소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시 행성 원반의 먼지는 결국 뭉쳐져서 행성, 소행성, 혜성을 형성합니다. 그 먼지를 구성하는 특정 광물들은 항성계가 형성된 가스구름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마이 아틀라스의 먼지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혜성 고향 태양계의 원시 건축 자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혜성 자신의 행성들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물질의 샘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먼지 단서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실제로 혜성을 형성한 환경이 어떤 종류였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만 형성되는 특정 광물들을 발견한다면 이는 혜성 모항성 근처에서 일어난 격렬한 사건들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원소들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면 이는 별 자체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먼지 알갱이는 거대한 퍼즐의 작은 조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각들이 있다면 혜성 고향 항성계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흐릿한 그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수광년 떨어진 장소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주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향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아비 웨브라는 과학자에 의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첫 번째 성간 방문자인 오umuamua HWOMOHMOH가 외계 기술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외계 탐사선일 수 있을까요? 짧게 말하면 거의 확실히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완전히 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혜성은 혜성처럼 행동하지만 단지 매우 이상한 혜성일 뿐입니다. 혜성은 물리학 법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혜성에 대해 인공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면 혜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요약해 봅시다. 혜성은 멀리 떨어진 별 주위에서 만들어진 고도로 휘발성이고 화학적으로 독특한 눈덩이입니다. 혜성의 기이함은 기술의 징후가 아닙니다. 혜성은 자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혜성은 자연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놀라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모든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혜성은 다른 초기 조건들의 산물입니다. 다른 조리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조리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요리책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혜성, 먼지 연구는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최전선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일부 임무들은 실제로 우리 태양계 혜성 꼬리를 통과하며 먼지 입자들을 포획하여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사마이 아틀라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혜성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임무를 계획할 만큼 미리 혜성의 궤적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선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멀리서 먼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혜성이 반사하는 빛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혜성의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혜성의 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작고 귀중한 먼지, 알갱이들로부터 모든 정보를 짜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혜성의 먼지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혜성이 완전히 외계에서 왔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은 단지 얼음만이 아닙니다. 바위도 다릅니다. 이것은 혜성이 진정으로 다른 환경에서 왔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다른 화학적 유산을 가진 환경입니다. 혜성 성간 여권의 또 다른 스탬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보고 있다는 또 다른 확인입니다. 태양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쓸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먼지는 빵 부스러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따른다면 그것은 은하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 지문들의 분석은 느리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이는 복잡한 컴퓨터 모델과 수많은 망원경 관측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혜성은 일종의 성간 지질학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태양계의 암석을 연구할 기회입니다. 이것은 행성 과학자들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백만 년 전 고향에서 튕겨져 나온 기이하고 먼지 많은 눈덩이의 우연한 방문 덕분입니다. 혜성의 길고 외로운 여정은 마침내 그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곳으로 혜성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행운아입니다. 3. 아이 아틀라스의 여정은 수수께끼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과학적 발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혜성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혜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이 태양의 시험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도전 중에 일어나는 일은 이야기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긴장감은 특정 날짜를 향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사마이 아틀라스는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 순간을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혜성은 태양으로부터 0.53 천문 단위 이내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대략 절반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먼 거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연약한 혜성에게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자석의 순간입니다. 혜성은 우리 별의 완전하고 맹렬한 힘에 직면할 것입니다. 열기는 강렬할 것입니다. 방사능은 가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거대한 중력은 혜성의 작고 연약한 몸을 잡아당기고 뒤틀 것입니다. 이것이 혜성의 강도와 안정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간절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영화를 위해 팝콘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혜성들은 예측할 수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간 혜성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혜성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세 가지 주요 결과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결과는 자체적으로 극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결과는 이 이상한 방문자에 대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첫째, 가능성은 혜성이 대규모 분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강렬한 열이 혜성 표면에 닿으면 엄청나고 갑작스러운 가스와 먼지 방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성은 갑자기 화려한 우주적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선한 얼음의 넓은 영역이 갑자기 햇빛에 노출되거나 갇혀있던 거대한 가스 주머니가 마침내 터져 나올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혜성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적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장엄하고 밝은 꼬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시각적으로 놀라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적인 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는 데이터의 보물 창고가 될 것입니다. 분출은 혜성 내부 깊은 곳에서 막대한 양의 물질을 방출할 것입니다. 이는 혜성의 진정한 원시적 구성 성분을 가장 잘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더 파괴적입니다. 태양의 강렬한 열과 중력은 혜성이 감당하기에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너무 뜨거워진 쿠키처럼 혜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혜성의 핵은 단단한 암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한 자체 중력에 의해 함께 뭉쳐진 얼음과 먼지의 느슨한 집합체입니다. 태양의 조성력, 즉 충력의 인장력은 혜성 핵을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급속한 가열은 또한 혜성을 내부부터 외부로 파열시키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일 혜성이 더 작은 파편들로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태양계의 혜성에게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것은 극적이고 격렬한 최후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경우 붕괴는 또한 과학적으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는 혜성의 내부를 노출시켜 그 안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혜성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혜성은 열과 중력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양을 유유히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혜성은 가까워질수록 밝아졌다가 멀어지면서 서서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혜성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태양계를 벗어나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혜성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이상했는지 고려하면 극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혜성이 우리를 놀라게 할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혜성들은 놀라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순조로운 생존 또한 여전히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균일점 통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의 스트레스와 최대 활동의 지점입니다. 그것은 사마이 아틀라스의 마지막 비밀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근접 통과 중에 혜성에 발생하는 변화는 혜성의 내부 강도, 구조, 그리고 이국적인 물질들이 극한 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세상의 단 하나뿐인 실험입니다. 우리는 단지 운 좋은 관찰자일 뿐입니다. 과학계의 기대감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관측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 이메일과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모두가 적시에 망원경을 올바른 위치에 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가스의 구성을 측정할 것입니다. 먼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핵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 동안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운명은 위태롭습니다. 혜성은 화려한 쇼를 보여줄까요? 혜성은 영광의 불꽃 속에서 사라질까요? 아니면 불의 시련을 조용히 이겨낼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혜성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장은 던져졌습니다. 이 우주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별에서 온 이 메신저가 우리 태양의 불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세계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혜성에서 우리 망원경으로 전달되는 빛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혜성이 우리 태양계를 방문하는 마지막 장을 알려줄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와 태양
사이의 임박한 대결은 단순한 관람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과학 작전입니다. 지구와 우주에 있는 수많은 장비들이 이 쇼를 관측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관측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혜성의 불타는 통과 순간을 모두 감시하는 것입니다. 각 망원경과 우주선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이 놀라운 사건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늘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근접 통과는 혜성을 오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의 사진들이 혜성이 어떻게 요리되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최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장 흥미로운 비밀들을 밝혀내기를 희망합니다. 혜성에 가장 가까운 접근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태양의 열과 복사가 혜성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가장 발전된 우주 기술 중 일부가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측팀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는 주스라고 불리는 유럽 우주선입니다. 그 이름은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주된 임무는 목성으로 가서 거대한 얼음 위성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스는 여전히 외태양계로 향하는 긴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과 위치의 놀라운 일치로 주스는 사마이 아틀라스의 쇼를 관측하기에 완벽한 장소에 있습니다. 혜성의 근일점 시기의 주스 우주선은 우리에게서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이 위치는 주스가 아틀라스가 태양 주위를 선회한 후에 일어나는 일을 관측하기에 완벽하게 배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에서 우리의 관점으로는 혜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동안 잠시 태양 뒤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혜성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스는 그 시간 내내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스는 불의 시련에서 벗어나는 혜성의 특별 관측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스는 혜성이 붕괴되었는지 분출이 있었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살아남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독특한 시점은 엄청나게 귀중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스 우주선은 현재 작은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 우주선의 주요 고속 안테나가 올바르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백업용 저속 안테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주스에서 오는 과학적 업데이트가 늦게 도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일점 통과 동안 수집되는 놀라운 사진과 데이터는 우주선 내부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금씩 천천히 다시 전송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2026년 초까지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선도 통신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작은 좌절이지만 데이터는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스의 데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 지구에도 하늘을 주시하는 다른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이 선두에 설 것입니다. 이 두 천문학의 거장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 쇼를 관측할 것입니다. 강력한 적외선 시야를 가진 웹 망원경은 혜성 코마의 열과 화학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광선과 자외선에서 날카로운 시야를 가진 허블 망원경은 혜성의 구조와 형성되는 모든 꼬리에 놀랍고 상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지상 기반 망원경들도 이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하와이와 칠레의 삼곡대기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망원경들이 사마이 아틀라스를 향할 것입니다. 이 망원경들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합니다. 그들의 거대한 거울은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희미한 세부 사항을 보고 매우 민감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관측을 조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혜성은 24시간 내내 관측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망원경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그들은 혜성 포마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들은 혜성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혹은 모양이 변하는지 관찰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광학을 사용하여 빛 스펙트럼의 모든 화학적 변화를 관찰할 것입니다. 이는 혜성이 가열될 때 새로운 종류의 가스가 혜성 내부에서 방출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물론 사마이 아틀라스가 극적인 분출을 일으키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혜성이 갑자기 밝아진다면 그들은 사건이
전개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빠른 연속 관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성을 위해 조직된 역사상 가장 큰 관측 캠페인 중 하나인 전 지구적이고 조정된 노력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과학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 망원경은 퍼즐의 다른 조각을 제공합니다. 웬 망원경은 우리에게 화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블 망원경은 우리에게 선명한 사진을 제공합니다. 지상 기반 망원경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수는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독특한 시점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해성의 완전한 3차원 모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양의 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은 엄청납니다. 해성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들을 운영하는 천문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핀포인트 정확도로 조준해야 합니다. 그들은 관측 시간을 완벽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고압적인 상황이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합니다. 사람들이 천문학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입니다. 독특한 우주 현상을 목격하고 그 비밀을 밝혀낼 데이터를 가장 먼저 볼 기회입니다. 관측자들은 준비되었습니다. 망원경들은 조준되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해성이 태양과 위험하고 불타는 근접 통과를 마친 후 이야기의 다음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틀라스에게 다음은 무엇일까요? 근일점 이후의 기간은 사건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관측하고 숙고하며 모든 단서들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해성이 이번 만남에서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해성의 비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사마이 아틀라스가 불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태양과의 근접 통과에서 살아남는다면 해성은 12월 초에 우리 하늘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태양의 눈부심 속으로 사라진 후 해성은 반대편에 나타나 일출 전 아침 하늘에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에게 긴장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해성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해성은 단일 개체일까요? 아니면 파편들의 사슬일까요? 이전보다 더 밝거나 더 희미할까요? 해성의 재출현은 그 운명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해성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경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태양 주위를 선회한 후 해성은 다시 허공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해성은 다시 나가는 길에 약 7천만 킬로미터의 편안한 거리로 지구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약 1억 6,800만 마일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가깝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성은 우리 행성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하계 지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웃마을 건너편 정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한 근접 비행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성의 귀환 여정은 연구원들에게 완벽한 사전 사후 비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해성이 진입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모든 놀라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성의 구성, 활동 수준, 먼지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해성이 태양을 통과한 후 우리는 모든 동일한 측정을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데이터와 사후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해성이 정확히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규모의 통제된 실험입니다. 이 비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태양열이 완전히 다른 별 주위에서 형성된 물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이 태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혜성들이 바가지고 꼬리를 만들며 때로는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태양계의 온전한 조각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이 해성의 이상하고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얼음은 강렬한 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독특한 먼지 알갱이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열이 그 내부 구조를 변화시킬까요? 이것은 화려한 실험실에서도 단순히 할 수 없는 종류의 실험입니다. 우리는 다른 태양계의 조각을 만들어 별 하나의 에너지로 폭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위해 이 실험을 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바로 그 실험입니다.
이 혜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여정은 우리 자신의 별에 의해 외계 물질이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할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혜성의 물리적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물체의 강도와 구조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줄 것입니다. 혜성이 살아남아 멀어지는 길에 우리가 혜성을 연구할 수 있다면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의 근접 통과가 혜성 표면의 모든 초위 발성 화학 물질을 날려버렸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혜성의 활동이 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길에 혜성이 덜 활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증기 얼음이 코마의 주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혜성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혜성의 먼지 특성이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열이 먼지 알갱이의 구조나 구성을 변화시켰을까요? 혜성 통과 전의 모습과 통과 후의 모습은 다르게 보였을까요? 혜성이 부서진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환상적인 과학적 결과입니다. 조각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혜성의 내부 강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혜성이 일부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약하고 부서지기 쉬웠을까요? 우리는 또한 이전에 햇빛에 노출된 적이 없는 혜성핵의 물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온전하고 고대의 물질은 과학적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간 물체의 진정한 원래 구성 요소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과학자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혜성이 생존하든 부서지든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일점 이후의 기간은 전 세계 망원경에게 바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망원경들은 혜성이 태양에서 멀어져 지구를 지나갈 때 혜성을 추적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펙트럼을 촬영하고 혜성의 밝기를 측정하며 먼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분석하는 세심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변화를 찾을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단서가 될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근일점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마지막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그 후 몇 조와 몇 달 안에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태양계의 중심을 통과하는 혜성의 여정 전체를 조각조각 맞출 것입니다. 아틀라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이야기는 그 놀라운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여정은 그 자체로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훨씬 더 큰 서사의 일부입니다. 그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야를 넓혀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성간 방문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답은 그들이 단순한 우주적 호기심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그들은 과학의 가장 큰 질문들 중 일부에 대한 단서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여기 걸린 것은 이 하나의 방문자보다 더 큽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물체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를 더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오umu아무아 야이 보리소프에 합류하면서 이제 우리는 작지만 성장하는 성간 방문자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 덕분에 과학자들은 파편이 항성계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조각조각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숲에서만 동물을 연구한 생물학자와 같습니다. 만약 전 세계 3개의 다른 숲에서 온 방문자들을 갑자기 맞이한다면 행성 위의 생명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들은 또한 은하 전체에 걸쳐 행성 형성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태양계를 만드는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일까요? 그것이 가장 흔한 방식일까요? 사마이 아틀라스는 그 이상한 구성으로 답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 혜성은 다른 항성계들이 매우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별 주위에서 형성되는 행성의 종류가 우리가 아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사마이 아틀라스가 온 것으로 보이는 탄소 풍부 시스템에서는 탄소 풍부 행성이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것입니다.
이 해성과 소행성들을 우주의 히치하이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력의 도움을 받아 고향 항성계를 떠나 이제 은하 고속도로를 여행하고 있는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며 때로는 잔해를 우리에게 던지는지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히치하이커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있었던 곳에 직접 가지 않고도 그곳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를 탐험하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연이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보내진 탐사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연구할 만큼 충분히 똑똑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체에 대한 연구는 또한 매우 실용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성간 물체 발견은 과학자들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를 발견한 것과 동일한 망원경들은 지구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소행성을 찾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희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더 잘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성간 방문자를 찾기 위해 개발된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행성 방어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서 이 물체들을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집에서 더 안전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게 해줍니다. 다음에 신비로운 물체가 우리 태양계로 뛰어들 때 우리는 더 빠르게 망원경을 잡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모델과 이론을 시험할 것입니다. 오umu아무아의 발견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보리소프의 경우 우리는 조금 더 잘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경우 우리는 여전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반응하고 전 세계적인 관측 캠페인을 도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 방문자는 화재 훈련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방문자를 위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 분야는 아직 매우 새롭습니다. 단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성간 물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방문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망원경이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주 그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간 물체 연구의 황금기로 진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 새로운 과학 혁명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배우는 것들은 수십 년간의 미래 연구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이 이 해성을 연구하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이상한 눈덩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눈덩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은하와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연의 놀라운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인간의 지식 탐구를 나타냅니다. 우리 우주를 이해하려면 우리 마당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성간 방문자들은 더 넓은 우주로 가는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들려줄 이야기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단지 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연결, 다양성, 그리고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성간 물체에 대한 연구는 단지 우주를 이해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는 각 방문자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밖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외계 방문자를 위해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배우는 교훈들은 우리가 이 물체들을 연구하는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새로운 임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다시 언급해 봅시다. 이러한 성간 방문자들 중 하나가 우리 이웃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각 별마다 수십억 개의 이러한 물체들이 은하를 떠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희귀한가요? 더 많이 찾을수록 우리의 추정치는 더 정확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바위 같았습니다. 보리소프는 우리 태양계 해성 중 하나와 같았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괴짜입니다. 이러한 성장하는 데이터 포인트 컬렉션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이 열을 가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부 구조와 강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탐지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 물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를 발견한 애틀러스 탐사는 항상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훨씬 더 강력한 천문대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칠레의 베라시 루빈 천문대는 놀라운 감도로 며칠 밤마다 전체 하늘을 스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천문대가 수명 동안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의 성간 물체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이 방문자들의 작은 흐름에서 홍수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곧 미래의 우주 여행자들을 가까이에서 연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망원경으로 멀리서 그들을 연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보내 이 물체들 중 하나로 날아가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근접 사진을 찍고 그 가스와 먼지를 직접 분석하며 어쩌면 그 위에 착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많은 행성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배우는 교훈들은 그러한 임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물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궤도를 가지고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선이 그 중 하나를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이상한 화학적 성분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종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를 추적하여 제대로 만나 인사할 수 있는 전용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임무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체는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이므로 우리는 매우 강력한 로켓과 매우 빠른 우주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추적 임무를 발사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물체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매우 일찍 감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개선된 탐사 망원경이 나서는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가 성간 물체를 태양으로부터 아직 수년 떨어져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우주선을 그곳으로 보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비전은 사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물체를 연구하는 장기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 우리가 얻는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야심찬 우주 탐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각 성간 물체는 디딤돌입니다. 오umu아무아는 그들이 매우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리소프는 그들이 또한 친숙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가능한 놀라운 화학적 다양성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훈들은 미래 임무 설계를 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성간 해성이 감지됩니다. 그것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토성 궤도 너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로켓 하나가 대기 중입니다. 이것은 신속 대응 요격선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똑똑한 탐사선을 싣고 발사됩니다. 탐사선은 수년 동안 비행합니다. 마침내 차갑고 어두운 태양계 외곽의 공간에서 이 방문객을 따라잡습니다. 그것은 해성 옆을 수개월 동안 비행합니다. 태양을 향한 여정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합니다. 탐사선이 보내오는 데이터는 혁명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 더 가까워지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천체 연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마이 아틀라스를 끈기 있게 추적하는 천문학자들은 단순히 해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탐사의 미래를 위한 정찰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개척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개척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천체입니다. 이러한 성간 방문객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우리의 이론에 도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과학자와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유산은 그에 대해 쓰인 논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산은 우리가 수행할 임무에서 보일 것입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론을 발견해서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별에서 온 방문객을 만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 계획되고 축하받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빛의 전부터 본격적인 과학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이상한 행동과 이질적인 화학적 특성을 탐구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에 대한 비밀도 탐색했습니다. 이제 태양과의 불같은 조우를 준비하는 동안입니다. 우리는 이 혜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것의 여정은 곧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될 뿐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유산은 해성 규칙서를 다시 쓰는 데 기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우리가 본 모든 해성 중에서 두드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천 개의 천체를 관찰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천체들이 모두 특정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